야구는 풀스윙. 풀스윙. 네, 그렇습니다. 야구는 풀스윙이죠. 자, 요새 이 풀스윙에 예전에 한참 걸맞았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왜 이 팀이 이런 마운드의 팀으로 바뀌었을까 했는데 근래 갑자기 풀스윙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팀이 있으니 바로 SSG입니다. 자, SSG가 지금 근래 연승 모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전신 SK를 음, 포함해가지고 일단 이 인천팀은요. 네, 가을 냄새 맡으면 아. 완전히 다른 팀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추 지나고 아. 쳐서 지나면 이 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와. 가을 냄새 맡았습니다. 정말 사실 SK 한때 그 정말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김성근 감독 하에 그때 가을만 되면 날라다니는 뭐 박종건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가을 사나이가 정말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 끝판왕에는 김광현이 있었고요. 진짜. 그렇죠. 아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공포스러움, 예, 그 SK의 공포스러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지만 어쨌거나 마운드로 꾸역꾸역꾸역 막으면서 한 시즌을 버티던 팀이 공교롭게도 이승용 감독의 재계약 통보가 광주로 내려가자마자 갑자기 홈런이 빵빵 나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맞습니다. 사실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시즌 SSG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버텼어요. 여기에는 막강한 불펜진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사실 선발진도 몇몇은 굉장히 좋은데 선발 로테이션이 그렇게 원활했냐라고 하면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일이 있었지만 불펜만큼은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팀인데 최근에 이제 방망이가 살아나면서 조금 경기를 쉽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졌고요. 네. 공교롭게도 지난 3일에 이제 이승용 감독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이후로 일단은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자 공교롭게도 이승용 감독의 재계약 소식을 광주로 내려보내자마자 그렇죠. 그때부터 갑자기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무패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이승용 감독의 이 재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이후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승용 감독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사실 시즌 중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감독 재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성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용 감독은 선수단이 그런 거 마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더 하나로 똘똘 뭉쳐준 거 아니겠느냐고 좀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승용 감독은 SSG 감독으로 선임이 될 당시부터 굉장히 의외의 인선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계속 감독 하마평에 오르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좀 잘하고 있었고 팀은 어쨌든 3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1위를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도 지금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거기는 소식이 없어요, 지금. 그죠? 거기는 오히려 지금 현장 반응은 사실 이대로라면은 정규리그 1위는 그렇죠. 거의 좀 구분응선을 좀 넘은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시즌의 성적에 따라서 네. 정말 계약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재계약도 당연시되고 당연하다. 있는. 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라면 일단 한국 시리즈 진출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뭐 마지막 그 축제 초대를 벌써 받은 셈인 것이고 그 정도 하면 그래도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구단 입장에서 뭐 다른 선택이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 성적 외에 다른 명분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래가지고 한국 시리즈 갔는데 감독을 재계약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했다 한국 시리즈 못 가잖아요. 불납니다. 진짜 불나요. 네, 근데 뭐 과거 이제 SSG 같은 경우에 이제 김원영 감독 우승 감독인데도 한번 교체를 그랬죠. 했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적에 굉장히 좀 지분이 크다,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준우승을 하고 즉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으나 경지를 혹은 재계약을 하지 못한 감독들이 좀 계셨어요. 두산의 커피 감독님도 그러셨고 그쵸. 그렇죠. 또 2002년에는 김성근 감독님도 LG에서 마찬가지였어. 준우승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요새처럼 이 리핏도 힘든 이 시대에 요 정도 성적을 냈다 한다면 뭐 이쪽도 뭐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다시 SSG 얘기를 좀 돌아온다면요. 어쨌든 이 3위부터 한 7위까지가 딱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에서 약간 느슨해지면서 지금 4위와 2게임 차까지 벌렸어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3, 4, 5위 요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자력으로 3위를 할 수 있는 팀은 SSG가 좀 유일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3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그럼 다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가을 야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게 3위와 4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 와일드카드라는 그럼요. 네, 이 이슈가 정말 크거든요. 진짜 또 와일드카드는요. 정규 시즌 끝나고 바로 하루 쉬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비하고 할 틈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5강 싸움이 정말 시즌 마지막 날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 바로 뭐 1선발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장담할 수가 없죠. 못하죠. 네.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 와일드카드 1차전에 대체 선발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최악의 네. 상황에는 진짜 그냥 뭐 벌떼 야구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 야구가 펼쳐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3, 4, 5위에서 지금 누가 3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3위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5위보다 4위가 더 불행합니다. 이게 그 은메달, 동메달 같은 건데 그렇죠. 5위는 야 가려고 한다 하기 싶지만 4위는 3위에 썼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와일드카드 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순위가 4위는 홈에서 하잖아요. 홈에서는 하네.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순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지금 SSG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실제 요 근래 삼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SG가 지금 삼성을 억제하면서 연승을 뭐 계속 달리고 있다 보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순위를 네.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우리 팀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 팀이 좀 그렇죠. 져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뒤집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데 SSG도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그 어떤 간격이 계속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추격하는 쪽에 조금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있죠. 네. 사실은 뭐 삼성뿐만 아니라 KT 그리고 또 롯데까지 해서 NC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요일 경기 SSG와 LG 트윈스의 잠실 경기를 굉장히 관심 어린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임찬규가 그동안 SSG 상대로 엄청 잘 던졌네. 맞습니다. 거기다 잠실 경기 이거는 뭐 낙낙하게 LG 낙승이 좀 예상이 되는 걸 그렇다면 우리도 했는데 1회부터 빵 터진 거야 갑자기. 맞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었는데 보니까 그 LG와 SSG 유니폼 외에 다른 유니폼을 입으신 팬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9월에 LG를 응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5강 싸움, 5강 경쟁 중인 팀을 좀 잡아주길 바라는 또 그런 거죠. 상대 팀이 많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SSG가 LG 상대로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전반기는 폭망했습니다. 폭망 네, 진짜. 어제 경기를 이겼음에도 6승 10패입니다. 네. 심지어 임창규 선수한테는 꾸준하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더 극강이었습니다. 앞선 네. 두 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0.75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승용 감독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 선발 네. 라인업을 짤 때 그래도 임창규 선수의 공을 갖다 맞추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시작하자마자 쭉쭉 점수를 뽑아주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최근에 아무튼 SSG의 방망이 정말 무서운데요. 원래 SSG 방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최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타자 뭐 로맥 예전에 거기다 이제 한유섬 그쵸. 예전 이름식이 뭐 이제 해가지고 요렇게 딱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고명준 그리고 또 누구죠? 류호승. 이 류호승이라는 이름은 정말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뭐 너무너무 잘 쳐주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이제 SSG가 이승용 감독을 선임할 때부터 이제 전면으로 내세웠던 게 네. 이제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네,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러운 어떤 세대 교체를 꾀하겠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배와 후배의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서 이제 새 얼굴을 찾아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핵심 선수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SSG 하면 지금 색깔이 조금 무뎌지기는 했는데 한 방이 있는 팀이었잖아요. 홈런 공장 아닙니까? 네, 홈런 공장. 요즘에는 그 공장이 그렇게까지 요새 이제 제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그 거포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고명준 선수도 그렇고 류효승 선수도 그래요. 일단은 뭐
일단 고명준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어떤 평가를 일찌감치 좀 들었습니다. 이 선수 포텐 터지면 30개 홈런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30홈런 100타점 노려볼 수 있는 친구다. 네. 그런데 사실 이승용 감독이 원래 이제 선수들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 고명준 선수에게만큼은 제가 이제 기사도 쓰기도 했는데 채찍을 더 많이 해요. 오. 막 멀티히트 치고 와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오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뭐 내야 안타 뭐 이런 아슬아슬한 안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좀 화끈한 그런 어떤 스윙을 바라는데 지난주에 이제 연타석 네. 홈런을 생애 처음으로 데뷔 야. 첫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속도를 쫙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류효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투를 가진 선수로 일찌감치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랬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상이 좀 많았어요. 네. 좀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2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콜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몸이 좀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이제 이승용 감독이 이제 2군에 있는 박정건 감독에게 네. 이제 물어봤다라고 해요. 류효승 되냐? 올려도 되겠냐 했더니 딱 이번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올라오자마자 또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안 되면 너라도 올라와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명준, 류호승 이 선수들은요 멀리서 봐도 몸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죠? 커요. 엄청 큽니다. 진짜 네. 엄청 커가지고 LG 트윈스 팬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둘 다 이재원만 해. 진짜 잠실의 빅보이만 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엄청 큽니다. 확실히 맞기만 하면 무조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두 명의 선수가 굉장히 유독 도드라져 보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 이외에도 에레디아 정말 좋습니다. 사실 에레디아 선수가 지금 나이 이슈가 좀 있긴 있지만 이런 정도 활약을 한다면 역시 또 내년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박성한, 정준재, 약간 아까 나왔던 선수랑은 좀 사이가 다릅니다. 요 선수들도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면서 타선 짜임새가 좋죠. 맞아요. 저는 박성환 선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네. 이 선수 이제 골든글러브 후보에도 많이 그럼요. 언급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SSG가 이제 SK 시절부터 바랬던 어떤 유격수의 어떤 미래를 찾았다라는 네네.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승용 감독이 끊임없이 기회를 줬고 그렇죠. 또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욕심이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사실 좀 디프레스 되면은 본인이 조금 뭐 재정비를 갖고 싶을 네.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나는 감독님이 믿어주면 경기 무조건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선수가 이제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네. 지금 1번에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거든요. 이게 유격수 1번 타자는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SSG 타선이 시즌 내내 고전한 게 물론 이제 전체적인 타율 자체도 낮지만 뭔가 좀 흐름이 좀 잘 맞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1번에서 물꼬를 확확 뜯어주다 보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뚫리는 루트가 뚫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성환 선수가 1번을 치고 있는 게 정말 유격수인데 1번이라고 이 이유가 요 근래 각 구단들에서 좀 작정하고 키우는 유격수들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가 좀 좋고 맞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1번보다는 좀 뭐 중심 타선 아니면은 또 뭐 하위 타선 이런 쪽으로 배치되기가 마련인데 박성환 선수는 사실 그렇게 엄청 하드웨어가 큰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금 네, 좀 왜소하다. 슬림한 네네네. 편이고 그리고 사실 박성환 선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 타선에 많이 배치가 됐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지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올 시즌 좀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승용 감독께서 리드오프 자리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박성환 선수를 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된 상황에 일단 타선이 골고루 이렇게 터져주고 그리고 사실 SSG가 지금 한화에 가려서 그렇지 외국인 원투펀치가 진짜 막강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폰세 선수 얘기하면은 앤더스 선수는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탈삼진 능력에서만큼은 맞습니다. 네, 물론 뭐 폰세 선수가 조금 더 좀 기록적으로 앞서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탈삼진 기록만 보면은 맞아요. 앤더스 선수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앤더슨 화이트가 폰세 와이스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강한 인상을 못 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 너무 평범해. 그래요? 그러니까 폰세로 왜 폰세? 그런 이름이 있어? 와이스? 이거 뭔데? 근데 이쪽은
앤더슨, 많이 들어본 이름, 화이트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 두 선수의 지금 기록을 찾아보면 야, 다 했네, 다 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막강한 불펜의 힘. 사실 올해 SSG가 무너지지 않는 힘은 여기 있었다고 봐야죠. 이승용 감독이 올 시즌 내내 이 불펜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따봉따봉 그러니까요. 따봉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뭐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 실점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네. 심지어 이제 굉장히 좀 비중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발 국내 자원들에게 좀 물음표가 있었던 그랬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펜진의 비중이 좀 커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군말 없이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어저께 들은 거에 따르면 이제 노경은 선수가 이제 이승용 감독을 찾아와서 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지 않냐. 우리 필승조 더 써도 됩니다. 아. 제가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면 또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좀 사실 노경은 선수 하면은 사실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몸 관리 이런 거에 대명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꾸준하게 좀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마무리 조병현 선수는 이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병현 선수는 지금 현재 한 명 꼽아라라고 한다면 꼽을 수 있는 마무리 투수로 성장을 해버렸죠. 노경원 선수와 또 이 조병현 선수 사이에 이로운 선수. 와, 맞습니다. 이건 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셋은 가장 완벽한 철벽. 필승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좀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 지금 승리 공식이 딱 세워져 있는 와중에 방망이까지 터지니까 이 기세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천적이라고 불렸고 난적이라고 불렸던 LG 트윈스와 또 임찬규를 침몰시키면서 SSG가 정말 수많은 팀들이 LG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요일 경기를 보여줬죠. 근데 사실 그래도 저는 LG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3회까지는 굉장히 고전하다가 그쵸, 또 딱 한 바퀴 따라갔어요. 딱 도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연속 안타가 쫙쫙쫙 나오면서 이래서 1위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LG 팬들은 조금 아쉽겠죠. 그렇겠죠. 5대3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필승조 투입을 하지 않고 이제 추격조 쪽으로 좀 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하는 모습들도 좀 보였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일요일 경기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진짜 기록이 수립이 됐습니다. 바로 김광현 선수의 어떻게 보면 닉값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미국에서 활동할 당시 KK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어제였죠. 2,000개의 탈삼진을 완성을 했습니다. 2,000개면요. 우리가 200개 정도의 탈삼진을 한다. 그러면 이게 거의 탈삼진 왕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올해 지금 폰세 뭐 앤더슨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만 200개 남짓이면 정말 특급 투수잖아요. 사실 그게 1년에 몇 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0년 연속해야지 2,000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이제 그래도 선발 투수 꾸준히 했을 때 한 100개의 탈삼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0년간 20년을 계속 아프지도 않고 뭐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00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김광현 선수의 뭐 탈삼진 능력이야 뭐 지금이야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왕년에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막 슬라이더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휘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신인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쵸. 진짜 정말 그 싱그러운 야구 소년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2,000탈삼진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그런 대투수로 됐고 LG 트윈스가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그걸 전광판에 띄워줬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고 경기 후에 이제 네. 김광현 선수가 저희 취재진을 만나러 왔는데 방송에서 이 말을 못했다고 가장 먼저 한 얘기가 LG 구단에 너무 고맙다. 이렇게 딱 틀어줄 줄은 예상을 못했다. 근데 사실은 홈구장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그랬겠죠. 텐데, 네. 어쨌든 이런 좀 상대에 대한 예의, 배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야구계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LG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배포가 생기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좀 듭니다.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유 있으니까 하는 거야. 복관에서 임신 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 에레디아 선수가 출산 휴가를 갑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제 떠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출산 휴가를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오늘 떠나서 12일쯤에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네. 셋째 아들. 셋째 아들. 네, 태어납니다. 에레디아.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SSG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맞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도 팀이고 야구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그럼요. 타국에서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모두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 뭐 프런트, 선수단 다 모두가 현장 다 모두가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심지어 지난 3월이었는데요. 이 네. 선수들이 깜짝 이 젠더 리빌이라고 하죠. 아, 이 네네네. 파티를 열어주기도 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 그 친구가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갔다 오면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값진 시간을 잘 보내고 와라라고 모두 이렇게 좀 응원을 해줬다는 후문입니다. 정말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진짜 뭐 위독하시다 그러는 애도 안 보내주고 뭐 이런 그쵸. 거 막 많았잖아요. 울면서 네. 예, 막 뒤에서 울면서 이렇게 좀 마음 다잡고 이런 선수들의 얘기도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단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미덕은 승리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너의 개인사와 너의 개인적인 행복에도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단다라는 메시지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로 하여금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게 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에레디아 선수가 어쨌든 공백이 짧지만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단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이제 에레디아 선수에게 많은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뭐, 네. 뭐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짜주고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에레디아 선수가 아 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메시지를 더 그렇겠죠.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LAD에 없이 만나는 NC와 삼성 공교롭습니다. 이 삼성전이 이거 핵폭발이거든요. 지금 NC 그 SSG와 삼성 어떡하지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세상으로는 두 팀 모두 괜찮아요. 질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은 홈런이 또 터지느냐. 그리고 두 구단 자체가 이제 홈런의 일가견이 그럼요. 있는 데다가 두 구단의 어떤 홈구장들도 그렇죠. 예, 다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마운드들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요 근래 좀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이 SSG가 이번 주에 만나는 NC 삼성은 에레디아 없이 나는데 롯데전은 이제 에레디아가 와서 또 하게 돼가지고 롯데가 좀 여러 가지로 롯데가 운이 좀 안 좋아요. 네, 올해 운이 또 좀- 비 소식도 롯데에게 네. 좀 불리하게 작용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시점쯤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 롯데와 한화 그쵸.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